그냥 너무 격해져서 휘갈겨 쓴 글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답답한 글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았냐고요. 저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한국을 떠나 살아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친척들이랑 유산 문제로 싸우면서 병원에 경찰서까지 다녀왔던지라 정이 떨어졌다고 인연을 다 끊고 떠난 거였습니다. 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엄마 무심하고 말이 없는 분인데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했을 때 딱 하나 걱정한 게 혼자 한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아예 한국에 발길을 끊으셨고 아빠는 겨우 할아버지 산소만 몇 년에 한 번씩 다녀가시거든요. 엄마는 제 결혼식 때문에 거의 19년 만에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걱정하는 엄마에게 이 사람이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매일매일 북적북적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랬었죠. 한국에 살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의 사촌 동생들까지 9식구와 함께 살았기에 부모님과 떠났을 때 그 허전함을 못 이겨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북적이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말을 참 잘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한국에 와 있는 저한테 친구도 만들어줬고 장모님이 못 챙겨주시니 본인 엄마가 대신에 저를 챙겨주는 건데 그걸 싫어하는 건 염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집에 제사도 없고 시댁에 가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싫은 소리 한 번, 눈치 한 번을 안 주세요. 그리고 반찬을 해오시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해다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주 오시고 자주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치 안 주시고 굉장히 다정한 분이긴 하지만 어려운 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무뚝뚝하게 커서인지 어렵고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너 힘들까봐 오셔서 청소에 빨래까지 다 해주는데 배가 불러서 싫은 소리 한다. 하고 말하는데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이게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뭐라고 꼬집을 수 없게 불편합니다. 해서 청소 빨래 안 해주셔도 되니 안 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뭘 바라고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베베 꼬였냐고 화를 내더군요. 네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냐고. 처음에 집도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것 저희 부모님이 반반 하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은 남자가 해가는 거라며 절대 안 된다 하셔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갔습니다. 저랑 장거리 연애를 하며 남편 나름대로 결혼을 준비한다고 가구나 가전 같은 것도 좋은 걸로 사둬서 딱히 살 것도 없더라고요. 해서 한국에 와서 남편 차 바꿔주고 제 차도 한 대 구매한 게 제가 해온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합의 이혼을 안 해도 손해볼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은근히 아이를 바라셨는데 아예 꿈도 못 꿀 상황이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이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소 보낸 톡에 답을 안 했더니 자기는 낚시 약속이 있다고 모시고 다녀오라는 톡을 또 덜렁 보내놨더라고요. 이전에도 혼자 모시고 여기저기 다닌 적이 많았던지라 그걸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올라 무작정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퇴근하자마자 서해로 왔습니다. 아는 데도 없고 아는 곳도 없는 데도 말이죠. 저 그냥 무던한 성격입니다. 좋게 말해 무던한 거고 그냥 무뎌요. 감정 선의 높낮이가 별로 없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는 편이고 또 크게 화도 잘 안 내는 편입니다.
화가 난다는 걸 이해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살면서 화를 내봤다 하는 기억도 크게 없어요. 당연히 소리 지르며 싸워본 적도 없고요. 반면 남편은 예민하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정선이 널뛰기를 하는 편이라 연애 때도 푹 찌르는 말을 하긴 했었지만 돌아서서 미안하다 사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현재 감정이 왜 그런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사라지고 그냥 혼자 콕 찔러놓고 자기 할 것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찔러도 안 물었는데 굉장히 얕고 작게 쿡쿡 찔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골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러다 보니 저도 같이 짜증을 내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못된 소리도 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안 그러던 애가 화를 내서인지 놀라더니 이젠 제가 화내면 웃습니다. 제가 화내는 게 웃긴가 봐요. 아마 남편이 보기에는 화내는 게 어설프겠죠. 그리고 제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저희 부모님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실 분들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저보다 성격이 무디셔서 아마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그러는 이유가 있으려니 하실 분들이라 이혼을 하고 난 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 없이 하는 첫 외박인데 되려 덤덤하네요. 낚시하러 가느라 집에 안 가본 건지 아직도 연락은 없습니다. 권태기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진 걸까요? 여자요.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질투가 없어서 그런지 권태기라는 말은 슬픈데 바람이라는 말엔 아무런 느낌이 없네요. 그냥 바람이 피고 싶었나 보다. 딴 사람이 더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 싫다는 사람은 나도 됐다 싶어요. 혼자 답답해서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혼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글을 적었을까 했던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네요. 정말 바보 같지만 저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웃기게도 어제까진 이혼이라는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오늘 저 사람 기분이 또 뾰족한가 보다 하고 혼자 몸살이고 있으면 혼자 기분이 풀어져서 해실거리며 애교 부리는 걸 보고는 스르르 풀어지곤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종일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지난 못된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표정들만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스스로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또 지쳐가고 있구나 싶어 이혼하고 싶다. 이혼할까? 이혼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만 맴돌다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다가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 풀어질까 봐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하는 뻔한 거짓말을 하면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또 넘겨버릴까봐 글을 적고 싶었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딩동댕 정답입니다 하고 확인해 주길 바랐나 봅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읽으면서 눈물 났었네요. 좋아서 만나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너무합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 것 같으니 이혼하고 더 사랑 많이 해주는 남자분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두 번째, 추각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고 뭔가 공감이 돼서 더 마음이 쓰린 것 같네요. 원래 댓글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마음이 아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무던하게 그냥 그러려니. 그렇다 한들 안 아프고 안 힘들까요? 혼자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며 넘어가는 거지. 남들이 볼 땐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지는 몰라도요. 글에 다 쓰여지지 못할 아픔까지 느껴져서 더 먹먹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 꺼내면 빌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그냥 핑계고 잡아두기 위한 연기일 뿐이니까. 홀로 떨어진 사람이라고 자신이 아니면 구제해줄 사람이 없다고 더 막대하는 것 같은데 쓰니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없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게 정말 기혼자에겐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힘내세요. 네 번째, 아직 사랑하는 것 같죠? 착각입니다. 아직 사랑하면 번거롭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큰 감정 싸움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피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 생각하고 현실 도피하고픈 알량한 마음이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퇴사 못하고 착취당하면서 매일 야근하는 회사 생활과 같은 거죠. 사랑은 개뿔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